다음 주 시장 내다보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절대 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주영 운영역입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2021년을 내다보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올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내년도 좀 힘을 비추기 위해서 가보자. 그런 어떤 흐름이 오늘 시장에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타가 좀 일찍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또 1월 효과를 노려보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로 읽고 계신데 오늘 장에서는 아마 보는 이에 따라서 체크 포인트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수보다는 또 개별 이슈들도 상당히 좀 많아가지고요. 어떤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분석해 봐야 될까요? 예, 오늘 시장의 흐름 자체가 거의 등락이 없었었어요. 2770포인트를 사이에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전후에 등락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 흐름이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거의 2770포인트가 올라선 시점이 12월 초거든요. 12월 8일입니다. 그 뒤로 이제 2770포인트 올라온 시점이 한 12월 11일 정도 좀 되는데 그 이후로 좀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2750과 장중에 잠깐 2730까지 내려왔지만 278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매물층이 얻어맞으면서 등락 구간이 지금 연장이 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3대 지수는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유럽 증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쪽인데 우리 시장이 조금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 자체는 우리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코스피 지수가 아마 27포인트 정도요. 그다음에 나스닥 시장이 37포인트 올라간 걸 제외하면 우리 시장이 가장 많이 올라왔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에 양 시장의 상승률이 20%가 넘습니다. 20년 만에 뭐 최대치의 상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좀 나오고 있다.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시장 자체는 상당히 뭐 긍정적 요인들이 좀 많습니다. 미국을 따지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상승을 이끌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가 좀 되고 있지만 워낙 경제 지표도 좋고 개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월 달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급하게 올라왔지만은 조정 없이 현재 기간 조정 국면이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이제 답보 상태에 머무는 이유 자체는 수급의 주체가 그동안 개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개인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쪽 개인 수급은 유지가 좀 되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좀 꺾였지 않습니까? 오늘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막판에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종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해줬었는데 종가에 한 8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900 정도 매도가 좀 나왔어요. 이번 주 내내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 부분이라 좀 봐야 되겠죠. 환율 상승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보면 지금 환율이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강세로 좀 돌아서 지금 원화가 강세로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거의 1,100원 정도까지 임박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12월 4일날 1,080원까지 내려왔다가 저점에서 20% 정도, 20원 정도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오늘 같은 환율이 왜 떨어졌어야 되냐면 어제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89.7인가요? 90이 무너졌거든요. 달러가 약세면 당연히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율이 반등을 했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돈을 푸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추가적으로 원화가 떨어져야 되는데 원화가 올라간다. 그럼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안 사고 있다. 이 부분이 오늘 외국인 투자가 매도로 좀 나왔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러니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번 주 들어서 눈에 띄게 특징 자체가 질적인 변화로 따지면 지수는 보합권 정도의 등락이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을 하고 시가총액 중소형 종목들이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로 따지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거의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LG화학, 네이버 순으로 시가총액 순서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 SDI, 기아차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약세를 좀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유치된 부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시장의 관심 자체가 앞서 제가
한마디 자체가 2021년을 내다보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구간 쪽에서 원래 이 시간대 되게 되면 12월 중순 내지는 12월 20일 정도까지 중소형 종목들의 주주명부 등재를 꺼리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이번 주 화요일 들어서는 특히 하회수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 쪽이지만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들 쪽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올해 시장 자체가 이제 지수로 많이 올라왔고 내년도 시장 1월달 시장을 좀 겨냥을 해가지고 1월달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코스피 종목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던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까 내년도 1월 효과를 겨냥을 해가지고 중소형 종목들이 하요일부터 선침의 효과가 나오는 것 자체가 오늘까지 전개된 게 아닌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의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상승 종목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쉬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런 또 흐름이 이번 주에 특징이 전개됐던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좀 특징 코스피 쪽에서 특징 업종을 본다 한다면 건설 업종을 하나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건설 업종에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가지고 상당히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경기 관련 섹터 중에서 오늘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움직임이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 업종의 업종 지수를 보고 계시는데 오늘 2.5%, 2.6% 정도 상승을 했어요. 2.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건설 업종 같은 경우 주목을 못 받다가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업종 지수가 95였는데 현재 지금 106까지 올라왔으니까 건설 업종이 최근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 시점에서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좀 되면서 현 국토부 장관 변창흠 씨가 LH공사 사장이죠. 주택 공급 그동안 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을 누르는 정책에서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을 잡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국내 건설업체들이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아파트 분양이 사상 최대 시점인 것 같고요. 또 건설 수주 전체로 본다 하더라도 건설 수주도 크게 증가됐던 부분. 내년도도 아마 아파트 분양 물량 자체가 올해보다 크게 증가될 것 같거든요. 3기 수도권 신도시도 확정이 좀 됐고, GTX 노선 3노선 개발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설 업종이 또 시장에서 과거에 워낙 소외를 좀 받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전개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어떤 변수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따지면 요즘 왜냐하면 우리 시장 자체가 그 전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앞서갔는데 요즘은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이 좀 움직여줘야지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3대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우리 시장 자체는 답보 상태였거든요. 이제 빠르게 올라왔던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해외 시장이 그래도 좀 강세가 유지가 좀 돼야 되는데 해외 내년 다음 주 이슈 자체는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 주말 동안에 지금 타결을 기대하고 있는 미국의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규모 자체가 타결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라고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현재 이제 백신 개발의 접종이 진행이 좀 되고 있고 현재 지금 경기 부양책까지 넘어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호재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올해로 따지면. 근데 이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 자체는 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의 흐름이 신고가 랠리를 계속 진행이 좀 될지 아니면 제로 노출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봐야 되겠죠. 주말 동안에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 혹시 발표 이후에 다음 주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만약에 제로 노출에 따라서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 지금 11월 달에 조정도 조정이 없었는데 한 차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현재 어떤 조정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좀 봐야 되겠죠. 해외 쪽이 가장 큰 어떤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국내적으로 따지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자체는 지금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는 쪽인데 이제 천명대가 계속 지금 3일 연속 넘어감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감에 따라 가지고 발표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 봐서도 저도 이 부분 자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변수로 좀 보고 있는 쪽인데 미국 시장의 조정과 함께 국내 시장도 약간의 이 부분 자체가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현재 올해 시장 자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야 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로 좀 따지면 우리 시장 자체가 빠르게 올라온 부분 자체가 해외 시장과 다르게 빠르게 올라온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 지표 호전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10월 달 이후에 수출 지표들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데
12월 달 수출 지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좀 되거든요. 물론 중간이죠. 12월 11일부터 20일 그 사이에 이제 12월 1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수출이 발표가 되는데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26.9% 정도 증가를 했는데 증가를 기여한 부분 제가 가장 컸던 게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쪽이거든요. 이 부분이 국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21일에서 20일 사이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된 수출 지표가 예상치 올 초에 나왔던 대로 유지가 좀 될지 그렇게 본다 한다면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IT 종목들이 좀 쉬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오늘 IT를 많이 팔았거든요. 추가적인 수출 지표가 좋게 나온다 한다면 IT라든가 자동차 쪽에 환율 안정과 함께 외국인이 주식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조금 전에 환율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환율이 최근에 워낙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이 제가 1,1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 흐름이 아마 다음 주에 지금 환율이 1,100원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100원 올라가는 시점에서 미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에 달러 인덱스의 흐름 자체가 좀 중요하다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바운드가 좀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 환율이 1,100원 찍고 저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 쪽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상 상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1,100원에서 저항을 좀 받고 하락세로 전환이 된다 한다면 그 시점에서 수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외국 투자가 수급이 개선이 좀 되면서 시장은 무난하게 2021년도 시장으로 조정 없이 넘어가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관심은 영업일수로 따지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또 금요일 날이 크리스마스 휴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일수 4일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자체는 이제 관심이 이걸 거예요. 아마 이제 올해 시장보다는 내년도 시장을 넘어가라는 거니까 이제 배당을 보신 분들은 내년도에 배당을 보고 가치주기 배당 투자를 할지 그렇지 않으면 2021년도 연초 시장을 좀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재구성할지 그 고민일 것 같은데 일단은 가치주 투자, 배당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 투자가 결론적으로 따지면 별로 의미 없다. 배당 투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배당 투자도 일단 내년도 주가 시세 차익과 함께 보셔야 좀 됩니다. 굳이 배당만 보고 투자하시게 되게 되면 배당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크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은 워낙 시세들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달에 바로 시세에 배당도 좀 받으면서 또 시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즉 다음 주 시장 자체 지수가 현재 올해 종합주가지수로 봐서는 이런 배당락까지 감안하면 2,700포인트 초반대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상승보다는 내년도 1월달 시장 1월 효과를 겨냥을 해가지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1월까지 중소형 종목들처럼 포트폴리오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 종목들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IT, 반도체 장기 플러스, 그 다음에 2차전지, 그다음 5G, 이들 관련,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 쪽이 아마 1월 효과에 한번 주목을 받을 겁니다. 이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어떤 내용들 좀 다룰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주말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토요일 날 강의는 잘 안 하는데 토요일 날 8시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뵐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연말 연초 올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고 연말을 포트폴리오 잘 구성을 해야지 내년도 1월달 시장이 좋거든요. 그래서 연말 연초 성공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개 방송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배당 투자 노리기에는 시장 추세가 너무 좋다. 배당 플러스 알파로 또 추세까지 살아있는 종목 내에서 수익을 좀 제고해보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초부터 화려하게 포트를 좀 채우고 싶으신 분들 이런 효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도 우리 온라인 공개방송 들어가시면 많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도 있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 토마토TV에서 매주 금요일 미스터 진단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전문가들은요. 이 금산 그리고 문서진, 신기수 전문가 이렇게 3명의 전문가가 출동을 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전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128-3388, 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문가의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